녹색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의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았습니다. 환경부는 신한은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과 녹색금융 확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시판되는 건설기계 2대 중 1대가 유럽의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신규 제작되거나 수입된 주요 건설기계 8종의 소음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이나 해안, 섬처럼 건물이 없는 지역에도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고유의 좌표가 생깁니다. 행정안전부는 격자형 좌표 개념의 국가지점 번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이 국민에게 목재 체험과 관련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목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까지 I Love Wood 캠페인을 5년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은지입니다. 녹색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의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았습니다. 환경부는 신한은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과 녹색금융 확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녹색 중소기업의 금융 혜택을 줘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량 녹색기업에 지원하는 녹색금융 상품 개발을 통해 민간 분야의 녹색금융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습니다. 환경부와 신한은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은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우량기업 발굴과 녹색금융상품 개발 지원 등으로 녹색금융 활성화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금융기관에서는 녹색금융을 추진하고 싶어도 기업에 대한 환경정보가 부족하고 환경 분야의 투자 불확실성 등으로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금융 지원 기업 평가 시스템을 통해 환경 리스크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기업의 환경 정보를 분석 제공해 녹색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금융 지원 기업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우량 녹색기업 발굴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협약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시판되는 건설기계 2대 중 1대가 유럽의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서 신규 제작되거나 수입된 주요 건설기계 8종의 소음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2008년 1월부터 의무화된 건설기계류 소음 표시제가 실제 건설기계의 소음도 저감에 기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조사 결과 굴삭기의 26.6%, 로더 47.2%, 롤러 37%가 유럽의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건설기계류 소음 표시제가 소음 저감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해 선진국과 같은 소음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은 일전 기준을 초과한 건설기계의 시장 유통을 금지시키며 일본은 저소음 건설기계의 마크 표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럽 소음 기준 이하의 건설기계에 친환경 상품 마크를 붙여 판매하고 있으나 친환경 상품으로 등록된 기계는 총 34대에 불과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부와 함께 2013년에는 건설기계 소음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소음 저감 관리 기준을 수립할 것이라며 2015년까지 국내 건설기계의 소음도를 유럽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이나 해안, 섬처럼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도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고유의 좌표가 생깁니다. 행정안전부는 격자형 좌표 개념의 국가지점 번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산악지형이나 해안과 같은 곳의 위치 표시는 필요에 따라 소방, 해양경찰, 한국전력 등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설정해 왔습니다. 각 기관마다 위치 표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치 표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안부가 국가지점 번호 제도를 시행하면 이런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각 기관이 통일된 위치 표시 방식을 사용함은 물론 지역마다 지점 번호판이 설치돼 일반인도 편의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에는 QR코드도 부착될 예정이며 지점 번호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가지점 번호는 최남단의 이호도 중합해양기지와 최서단의 가거초 해양기지, 최동단의 독도를 포함하는 전 국토와 인접해양을 좌표체계 격자로 구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매겨집니다. 행안부는 국외 선진국들은 격자형 좌표 방식의 위치 표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국가지점 번호 도입을 통해 국토나 영해, 어디서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림청이 I love wood 캠페인을 5년간 진행합니다. 캠페인은 국민에게 목재 체험과 관련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목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까지 5년 동안 장기 행사로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산림청은 올해 초 발표한 목재산업진흥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목재 이용을 통한 국민 친환경 생활실천이라는 장기 비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선포식에서는 산림청과 목재산업단체 총연합회 산하 16개 단체와 200여 개 관련 기업이 참여해 민관이 협력하는 목재산업 발전에 앞장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캠페인 시작에 맞춰 국민에게 동참의 기회를 열어주는 홈페이지도 선보입니다. 국민과 산림청 간 쌍방향 소통마당이 될 홈페이지에는 목재의 장점과 이용 효과를 설명하는 우드파워, 벌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는 아이무드 등의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산림청은 I love wood 캠페인은 국민에게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생활 속 목재 사용에 대한 알찬 정보 등을 전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겨울철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급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정보 등이 수록된 홍보용 브로셔와 CD를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의 영양소 섭취 상태는 일부 불균형한 상태로 특히 섬유소, 칼슘, 단백질 등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한 반면 나트륨 섭취는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영양소 섭취 부족 노인 비율은 20.7%에 달했습니다. 식약청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알맞게 먹어야 하며 조리 위생 상태를 청결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홍보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식생활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령대별 맞춤형 유용한 식생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산중공업은 한국서부발전, 한전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태안화력 1호기의 발전소 통합제어 시스템 국산화 개발과 시운전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화력 1호기 통합제어 시스템 국산화는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2007년부터 추진한 전력 원천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국책 과제 중 하나로 두산중공업이 제어 시스템 개발을 맡았습니다. 발전소 제어 시스템은 인간의 두뇌에 해당하는 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발전소의 주요 설비와 부속기기들을 조정하고 전력을 안전하게 생산하는 발전소 핵심 설비입니다. 제어 시스템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까다로운 기술 조건이 요구돼 지금까지 해외 선진 일부 업체가 국내 발전소 제어 시스템 공급을 도맡아 왔습니다. 특히 태안화력 1호기 제어 시스템은 그동안 보일러, 터빈, 발전기 등을 개별적으로 제어했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한 곳에서 통합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통합 제어 시스템 개발은 기존 제어 시스템보다 효율성이 높고 유지 보수가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이번 실증 사업 성공을 토대로 향후 국내외 화력발전소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폭설, 한파 등에 대비해 돌보미가 매일 방문하고 고립 예상 지역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하는 등 겨울에 취약한 15만 독거노인에 대한 집중 보호가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산간마을 등 폭설 한파로 인한 전국 고립 예상지역 339곳에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대피소 설치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 파악한 고립 예상지역에 숙식이 가능한 경로당 등을 활용한 임시 대피소를 지정 운영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취약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 수도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토록 했고 전국 5,500여 명의 돌보미를 통해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합니다. 정부는 또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높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등의 동절기 7가지 행동수칙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고 노인 돌보미를 통해 취약 독거노인에게 겨울철 건강관리, 행동요령, 동파 예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위에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지역사회 내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공공기관 건물로는 처음으로 국내 첫 에너지 자급자족 건축물인 서울에너지 드림센터가 상암동 평화의 공원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에너지 드림센터는 다양한 에너지 절약 기술을 사용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70%로 줄이고 남은 30%의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충당하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의 에너지 자급자족 건축물입니다. 전체적으로 바람개비 모양인 이 건물은 건물 외벽을 비스듬하게 만들고 흰색 인조 대리석을 붙여 태양빛의 60% 이상을 반사함으로써 에너지를 최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디자인됐습니다. 일반 시민에게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대한 학습과 체험 기회가 제공되며 북카페 운영 및 교육과 컨퍼런스가 가능한 공간 조성으로 시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 기업 연구기관 등의 녹색기술 정보 전달 및 기업 홍보를 위한 전시 부스와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여 친환경 기술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목기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들의 참여로 이름 지어진 서울에너지 드림센터는 다양한 맞춤형 공간 조성으로 시민과 만나는 접점을 다양화할 것이라며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달기 시작한 이후 법인 택시의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전국 법인 택시의 교통사고는 24,692건에 달했으나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된 2011년에는 23,331건으로 17.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 택시의 블랙박스 장착은 2008년 인천에서 처음 시작됐고 이후 올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대부분 차량으로 확산됐습니다. 법인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이 기간 227명에서 184명으로 18.9%, 부상자는 38,570명에서 31,205명으로 19.1% 각각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블랙박스 장착 차량은 자가용을 포함해 전국에 150만 대로 추정되며 이는 전국 자동차 등록 대수의 7%에 해당합니다. 여성 운전자의 16.3%는 가장 필요한 자동차 편의장치로 블랙박스를 꼽아 내비게이션보다 여성에 더 필요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포털이나 내비게이션의 지도와 달리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나만의 맞춤형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전자문서 형식의 전자지도가 만들어져 서비스됩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전자문서 형식인 PDF로 지도를 제작해 금년에는 세계지도, 대한민국 전도를 제공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 국가에서 제작하는 전자지도는 전자설계도면 형식 등으로 되어 있어 이용에 제약이 많았고 종이지도 역시 한정된 종이에 인쇄되어 다양한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제작되는 전자지도는 높은 해상도를 갖춘 항공 영상과 중첩하여 제공함에 따라 국토 형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추가하거나 원하는 지역에 대한 편집 기능으로 등산로, 자전거 지도 등 나만의 맞춤형 지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교육, 관광 등의 기초자료로의 확대 및
민간인들의 지도 제작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산업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이은지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위장이 약해지기 쉽다고 하는데요.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소화불량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번 세이프 앤 포커스에서는 소화불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화불량이란 무엇인가요? 소화불량은 소화기관의 기능장애와 관련돼서 주로 상복부 중앙에 소화장애 증세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가지 증상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속쓰림, 조기 포만감, 상복부의 불편한 느낌, 오심, 구토 등의 여러 증상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소화불량의 치료 방법이 있다면? 대부분의 소화불량 증상이 심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음식, 정서적인 사건들 또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밝혀내고 이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생활습관이나 식이를 조절하여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약물요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하여 효과가 있더라도 그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개 한두 달 정도 복용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중단하였다가 증상이 재발되면 다시 단기간 동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불량은 반복적이고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는 증상이기 때문에 식사를 거르거나 혹은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소화불량은 생활병인 만큼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교정해야 빠르게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식습관, 그리고 운동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